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KBS 서영민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사 잘 보고 있습니다. 레고랜드발 신용경색. 레고랜드발이라고 해야 됩니까? 김진태 지사발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50조 원 풀면서 그 판불 껐다고 하는데 시장 여전히 불안한 것 같습니다. 얼어붙어 있습니다. 건설사, 금융사 위험성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이런 보도 이어지는데요. 우리 경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서영민 기자한테 저희가 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강원도발,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정리를 좀 한번 해주세요. 네, 김진태 지사가 지난 9월에 네. 안고 있는 빚 2천억 원 정도를 회생 신청하는 방향으로 네. 좀 빚 부담에서 벗어나기로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해요. 빚을 안 갚을 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지금에 와서는 아니라고 말은 합니다. 아니 그렇게 들리죠. 네, 워크아웃 하겠다. 이 빚의 부담의 주체가 되는 회사를 워크아웃해서 네. 이 빚을 아마도 조금 줄여보겠다. 예. 줄여가는 과정에서 줄여서 갚겠다. 그리고 자산도 정리하겠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아마도 김진태 지사는 이게 약간 좀 멋있는 도지사가 네. 도정을 이렇게 지휘하면서 바뀌고 난 뒤에 전임 도지사를 처벌하는, 아니면 전임 도지사가 잘못 맺었던 계약들을 네. 환수하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사실 이 일이 결국은 사실은 강원도 도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의도에서 뻥 하고 터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났다면서요. 네, 이 채권 시장이라는 게 좀 어려우시긴 할 텐데 네. 채권이라는 게 단기와 장기로 크게 나뉩니다. 네. 장기는 그냥 회사채라고 부르고 단기는 어음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회사는 지금 그 보증이 대상이 되는 게 현물이 존재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매출 채권 내지는 나중에 완공되었을 때 이게 나에게 줄 수 있는 이익,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 이해가 되시나요? 죄송합니다. 말이 어려워서. 저는 경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열심히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네. 여튼 그냥 어음입니다. 어음. 네, 어음이요. 네. 어음을 돌려야 되는데 네. 이 어음을 돌리는 과정에서 이 최근에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예. 막 어음의 금리도 막 올라가고 빌려주겠다는 사람도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빚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또 이자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업은 부담이 되고. 예. 근데 여튼 그 부동산 쪽에 네. 이런 어음을 돌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예. ABCP라고 부르는 어음인데 네.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냥 부동산 만들기 위해서 돈을 빌린 돈. 네. 이게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왜냐하면 지난 2년간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었잖아요.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다들 돈 없이 그냥 나 이거 프로젝트 이거 할래. 그러면 은행에서 돈 줬죠. 은행이 아니죠. 지금 ABCP는 바로 직접 조달하는 겁니다. 네네. 채권. 네, 은행은 좀 조심하면서 잘 안 빌려줬고 예. 대신 은행이 아닌 요 채권 시장에서, 단기 채권 시장에서 계속 돈이 돌아가면서 빌려줬던 겁니다. 네. 활황이었어요. 예. 어느 정도였냐면 증권사들이 작년에 성과급을 1인당 2억씩 준 곳도 있습니다. 증권사들이요? 2,400% 성과급을 준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1,000% 기본이고 정말 작년에 좋았어요, 증권사들이. 그 좋았던 것이 물론 동학서학 개미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바로 이 부동산 시장 활황에 증권사가 탁 올라탔기 때문입니다. 네, 증권사에서 돈을 많이 빌려줬군요. 네네, 노출이 많이 돼 있었는데, 예. 근데 이제 갑자기 확 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꺼지고 있으니까 이게 점점 다들 걱정이 커지겠죠. 네. 이 돈이 석 달 뒤에 받는 돈인데 정말 받을 수 있을까? 네. 다들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작년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진태 지사가 A등급에 굉장히 신용도가 높은 등급의 채권을 뻥 하고 부도를 내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시장이 걱정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네. 그때 김진태 지사가 이게 뭘 던졌군요. 그렇게 될 줄 몰랐을 겁니다. 알았으면 했겠습니까? 예. 사실 김진태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정무위원회에 있었어요. 예. 여기가 금융위원회를 네네. 관할합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근데 이런 사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왜냐하면 네. 그냥 이건 강원도 도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멋진 검사처럼 칼을 이렇게 막 휘두르려고 했는데 네. 칼을 휘둘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유증기가 가득한 블랙박스 안에서 라이터를 탁 불을 당긴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지금 마른 건초에 지금 불이 붙기 시작해서 매우 불안한 상황이 지금 됐는데 네. 정부에서
정부에서도 좀 다급하게 휴일에 모여서 막 회의하고 50조 원 플러스 알파 얘기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시켰다 얘기했는데 안정됐습니까? 안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근데 사실 그 방금 말씀하신 회의가 10월 달에 23일 날 일요일 날 다 나왔어요. 경제수석부터 한국은행장, 금융위원회장, 경제부총리. 매우 다급했네요. 모두가 나와서 우리가 50조를 넣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겁니다. 그런데 이 50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은행들은 한 95조 정도 마련한다고 했고 한국은행도 별도로 6조 원의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초단기 어음 같은 채권 같은 그걸 계속 돌려주겠다고 했고 지금 150조, 160조 나왔습니다. 한 200조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 돈을 물론 이게 다 세금은 아닙니다.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여튼 이 어마어마한 돈을 시장에 넣어서 돌아가게 만들어주겠다 하고 나서야 좀 진정됐습니다. 좀 진정됐습니까? 근데 흥국생명의 콜옵션은 또 뭡니까 이건 또? 이건 정말 이게 시청자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걱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근데 흥국생명이 그 보험사도 건전성 기준 이런 게 있어서 건전성 기준을 맞추려고 채권을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영구채라는 걸 발행하는데 근데 이걸 그 영구채라는 30년짜리니까 사람들이 안 살 거 아니에요. 액면가는 30년짜리로 해놓고 5년이면 돌려줍니다. 돈을. 그걸 콜 옵션이라고 부르는데 여튼 그냥 5년짜리 장기채의 실질을 가졌지만 30년이라는 표면에 적혀 있는 채권입니다. 30년짜리다. 아무튼 금융당국 사람이나 금융기관 사람들이 일단 일을 복잡하게 합니다. 그래서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5년이 되는 게 내일입니다. 내일 그걸 돌려줘야 되는데 근데 나 안 돌려줄래라고 한 겁니다. 30년 쓸래. 그래요? 근데 갚아야 되는 지금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 내가 좀 더 쓸게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그렇죠. 이게 법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는 지난 13년 동안 아무도 그런 식으로 그런 적이 없어요. 30년짜리라고 써놨지만 늘 5년 지나면 갚아줬거든요. 근데 이게 외화 채권입니다. 외화 채권이라는 건 외국인들이 사는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내일 돈 받아서 딴 데 투자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금리가 한 4점 몇 % 되는데 지금 재발행하면 금리가 12% 돼요. 그래요? 투자자들은 너무 화가 나죠. 그만큼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한국 너네가 우리한테 이런단 말이야 하면서 이게 흥국생명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영구채 시장 전체 KP 그러니까 외화 채권 시장 전체의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요? 그럼 외국에서 지금 한국 기업들 다 좀 불안하게 보고 있겠네요. 이 채권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외국인들이 이제 이런 종류의 채권을 안 살 겁니다. 한국 걸. 그래요. 그렇게 난리가 나니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 뭐 이런 곳에서 협의를 해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흥국생명은 작은 회사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어제 그냥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만기일입니다. 돌아오는 대로 갚겠다 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시장은 그리고 외환 시장은 다 우리 경제를 조금 불안하게 봅니까? 지금 이 사건들이 왜 다 일어나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그 단기채 시장 레고랜드로 인해 불거진 여기는 원래 압이 높아져 있었어요. 이거 사고 난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올라갈 땐 잘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사정없이 꺼지고 지금처럼 그렇게 되면 돈 빌려준 사람들이 엄청 떼입니다. 저희가 저축은행 사태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는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 그 사태를 다 알기 때문에 걱정하고 너무 좀 조심조심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신뢰에 금이 가게 하는 행동을 하면 이 시장은 빵 깨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 돈은 1원도 소중하거든요. 그렇죠. 뺏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 지금 다 불안해 돈 빌려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채권 시장도 그렇고 시장에 지금 신뢰 금이 간 겁니까? 제2의 외환위기 IMF 터질 수 있다 이런 경고도 있는데 이렇게 심각한 겁니까? 김진태 지사 2천억 원을 그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한 200조 가까이 돈을 쓴다고 했잖아요. 일단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위험하다. 부동산에 빌려준 돈은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축은행들은 지금
창구로 가서 나 신용대출 좀 받고 싶어 하면 저축은행들은 안 빌려줍니다. 지금 은행권, 네. 뭐 증권사 모든 곳에서 대출 안 해준다면서요. 근데 정기예금 하겠다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바로 해줍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1년만 맡겨놔도 5% 준답니다. 예.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말라 있다. 이건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는 어쩔 수 없는데 이때는 모두가 조심하고 모두가 이 시장에서 돈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는 상황이니 예. 이 상황에서 떡수가 하나 나오면 예기치 못하게 네. 사실은 뭐 강원도지사가 왜 여의도 금융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 네. 뻥 터지게 만들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번에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그러면요. 네.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돈을 계속 돌렸잖아요. 예. 돈을 돌렸는데 이게 또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금리를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사실은 금리를 올려가는 상황은 경기를 둔화시켜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 네. 물가 잡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예. 근데 돈을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것들 ABCP라는 어음 같은 것들을 계속 돌아가게 만들어주면 그 사업들이 계속 될 것 아닙니까? 네. 부동산 지금 좀 덜 지어야 되는데 투자를 적게 해야 되는데 더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면 결국에 나중에는 꺼질 텐데 불안하죠. 더 크게 꺼질 수도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정부가 이걸 엑셀도 밟고 브레이크도 밟고 하면서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예술적인 드라이빙으로 잘 조절해야 큰일 안 생기고 힘들긴 힘들지만 무너지는 기업들도 생길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예술적 드라이빙이라고 하면 매우 어렵다 이거네요. 이번에도 흥국생명 연구체 그거 반환 정부가 뒤에서 오케이 하라라고 했다가 어이쿠 하지마 이렇게 걷어들인 거거든요. 아, 그래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거고 네. 약간 해프닝 같은 사건인데 약간의 실기가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이.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물가도 잡아야 되고요. 네. 금리도 걱정이 되고요. 정부도 걱정인데요. 그런데 서민들은 이런 위험한 이런 좀 불안한 시기 어떻게 지금 극복해야 됩니까? 어떻게 견뎌야 됩니까? 투자 쪽 생각은 하지 마시고. 투자는 하지 말고.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일어난 일들을 보면 네. 채권 시장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정부가 도와줬잖아요. 네. 근데 그 문제가 일어난 그 시장에서 작년까지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어요. 벌 때는 막 벌고. 자기들이 다 가져갔는데 네.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또 세금 들어가요. 네, 약간 화가 나는 상황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저쪽 금융시장에서는 우리는 정부가 도와줄 거야. 우리가 망하면 정부가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도와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얘들이 좀 더 방만하게 경영할 수 있고 조금 과감하게 위험을 부담하고 그걸 납세자들한테 부담시킬 수 있겠죠. 예. 이런 회사들이 이러지 못하게 정부한테 이런 회사들을 좀 더 철저하게 따끔하게 감시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투자는 생각하지 말고 네. 지금은 잘 지켜야 될 때입니까? 네. 네. 1920님께서 기자님 목소리 너무 좋고 신뢰 갑니다. 그렇죠. 신뢰 갑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두서없이 제가 막 질문했는데요. 막힘도 없었어요. 훈남 같아 보이는데 역시 훈남이시네요. 네, 알겠어요.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영민 기자의 얘기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